오늘의 탐방의 주제는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의 전통 건축 양식을 살펴보다 보면 지금까지는 가볍게 지나쳐왔던 한국 건축 속에 살아 숨쉬는 과학적 원리와 합리성, 이유 있는 아름다움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광영지라는 이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연못인데 연못 가운데 우리나라는 섬을 많이 만듭니다. 섬을 만드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요. 자, 입수구가 한쪽에 있고요. 출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수구에서 물이 들어와서 출수구로 이렇게 나가면은 양끝이 썩어요. 그래서 가운데 서물dum으로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고 반드시 연못 옆에서는 이런 나무를 둬서 온도를 수온이 상승한 걸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녹조가 끼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면은 그런 부분도 알고 보시면은 더 많은 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책에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이렇게 왜 저렇게 만들어 놨지? 저거 납득할 수 없는데 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병산서원이라는 현판하고 그 다음에 입교당이라는 현판이 보입니다. 저 현판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거는 불교 양식입니다. 불교 양식만이 아니라 기독교, 힌두교 모든 종교는 이런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시선이라든지 햇빛, 바람의 흐름 이런 거를 잘 읽어서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뛰어나고요. 지금은 그런 거를 기술력으로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에어컨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여기가 교회라 그러면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절도 이런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절의 양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마루 밑에 들어와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일부러 마루 밑에 넣었어요. 그럼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럼 저기는 어떻습니까? 입교당이 밝다는 거는 가르침이 밝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저쪽이 공연의 무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객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목적 건축물이라는 게 아주 우리가 읽을 수 없게 콘크리트로 미장으로 이런 걸로 막 가려놓은 게 아니라 뼈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목적 건축물은 뭐가 지탱할까요? 그죠. 기둥이 지탱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건축물을 지탱해 준 건 지붕입니다. 지붕. 비유를 이렇게 해드리면 쉬울 겁니다. 페트병 있잖아요. 물 뺀 페트병에 종이 한 장 딱 얹어 놓고 네 곳에 이렇게 페트병을 놓고요. 종이 한 장 올려 놓고 선풍기 돌리면은 다 날아가죠. 근데 물 뺀 페트병을 4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사전을 올려 놓으면요. 바람을 불어도 안 날려가죠. 지붕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힘으로 이렇게 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흔들림 없이 태풍이 와도 안 날려가요. 근데 근대 건축을 우리보다 목적 건축물로는 잘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크기의 기둥 사이즈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지붕이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건물은. 그래가 지붕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태풍이 치니까 기압 차이가 나잖아요. 집 안하고 집 밖하고. 문은 창문에 구멍이 하나 딱 생기면 집이 통째로 막 날아가고 그래요. 간혹 보셨을 거예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막 떠내려가죠. 근데 한옥은 잘 안 날려가요. 잘 안 떠내려갑니다. 이유는 위에서 저 기와장 하나 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그 무게는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럼 많은 기와장을 저 위에 얹어 놨어요. 근데 저 기와장 밑에 뭘 넣어놨냐 그러면 흙을 넣습니다. 흙이 습기를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와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뜨거운 온도 조정이나 이런 거를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저 무게로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설명할 때 못을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뜯어보면 못이 많이 나옵니다. 못을 쓰면은 좀 쉬워요.
그런데 왜 못을 안 쓰냐? 나라에서 못을 못 쓰게 했어요. 이유는 초가집에 사나 기와집에 사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건축물의 90%가 초가입니다. 초가. 그런데 부자들이 쇠를 사들여 가지고 그 쇠로 건물을 지으면은 이거는 사치잖아요. 어떤 것까지만 하냐 그러면요, 이 기둥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가락지를 끼우기도 해요. 그대로 올라가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농기구에 써야 되는 쇠가 어디로 쓰이는 거예요? 생산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는 또 어디 써냅니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핵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무기로 만들 수 있어요. 무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모아가지고 병장기를 만들어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을 통제해요.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쇠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가 발달하냐면은 끼워 맞추기식이 발달합니다. 발달하는 거지 안 썼다는 거는 좀 억지입니다. 근데 아주 잘 지어진 집들은 못을 사용한 양이 아주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일주문인데요. 일주문은 대문에 기둥이 이제 한 개라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보통 두 개, 세 개, 세 개는 없습니다.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기둥 주자를 마음의 기둥을 세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별로 믿을 게 못 되고요. 그냥 이름은 일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둥 하나로 이걸 지탱해요.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화려하게 장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충기입니다. 이게 균형을 잡아서 이게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전부 다 초가집에 살고 고려시대 때 다 초가집, 움집 이런 데 사는데 여와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입이 떡 벌어져가 와 그겠죠. 그리고 이 색깔, 이 염료 값이 건물 값이 더 비쌀까요? 물감 값이 더 비쌀까요? 이게 서역에서 실크로드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파는 겁니다. 물감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붉은색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붉은색으로 이름 쓰면 해야 돼요. 죽잖아요. 왜냐? 붉은색은 황제, 신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붉은색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을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죽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색깔을 아주 고급 색깔을 많이 칠해 가지고 무색에 좀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우와 그런 거죠. 가운데께 인간계, 세 번째 보살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은 저기 보살계에 가면요 숨이 차요. 그러면은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연석을 깔았겠어요? 자연석을 깔면은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발밑으로 가죠. 딴 데 안 보잖아요. 극적 효과 커져요. 여기 밑을 딱 보고 올라가다가 저기에서 저기 대웅전에 문이 열려 있으면요. 숨 차다고 열었다가 고개 딱 들면 부처님은 눈 맞아요. 그럼 거기서 그래 호흡 고르고는 올라가도록. 아주 계획적으로 사람의 그걸 계산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금당에 가운데 앉아 있는 절이 오래된 절일까요? 뒤쪽에 앉아 있는 절이 오래된 절일까요? 이게 누가 중심이겠어요? 부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중심이 되는 거는 좀 후대입니다. 원래는 탑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탑 중심의 절에서 금당 중심 절로 이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근데 금당이라는 거는 금인, 곧 부처님이 있어야 금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법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왕족, A급 귀족, 그다음에 절에서도 서열 높은 큰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지
뭐 불목한 이런 사람들 저 안에 못 들어가요. 심부름도 안 시켜요. 근데 이 세상이 바뀌어 조선조가 된 거예요. 귀족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 뒤로 좀 물려주실래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뒤로 가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절이 이제 건축 기법이 이제 변한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만지면은 나무가 어디로 굽는지를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이제 뒤틀리고 굽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럼 방법은 찌거나 말려가지고 다 틀어진 다음에 쓰든지 아니면 쪄가지고 이거를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 그 수액을 이제 좀 퍼지게 한다든지 이런 기법을 쓰는데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걸 해체를 했대요. 했는데 이거 해체한 분이 제가 이 해체 보고식으로 안동에서 강의할 때가 들어보니까 어느 날 이게 이제 팀이 돼 있으니까 자기는 딴 데서 하고요. 자기 제자가 해요. 근데 자기 제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제일 오래됐는데 이게 나무가 다 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으로 굽는 나무가 이쪽으로 굽는 그 성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열리잖아요. 벌어지질 않잖아요. 그래 미리 이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여러 해놨는데 이걸 빼놓으니까 이게 슉 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새로 막 맞추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다.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전통이라는 게 뭐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또 모르는 부분은 해설사님의 이야기가 자극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는 첫날이라서 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안 왔으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평소에 안동마을 되게 와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속에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참 감사하고 반가웠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제도서는 김도경 작가의 지혜로 지은 집 한국 건축입니다. 5,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 건축은 이 땅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온 조상들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 건축물의 도면과 사진을 보면서 초석과 기단부터 기둥과 장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건축의 모든 구조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1984년 12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삶과 학습이 하나 되는 행복한 교육문화기관을 목표로 지식정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이루어나가는 동반자이자 즐겁고 깊이 있으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